예전에 조합 이대로 진행 못한다는 그런 현수막 달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 영상 올리고 이랬거든요. 대형 평수는 3억 5천까지 지금 피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돈이 되는 도시계획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300억 원 사업성 개선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서집달 연구위원 위시리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집달 칼럼니스트 어반밸류입니다. 오늘 온 곳은 서울시 노원구 광운대 역세권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것들로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들은 규제가 완화되는 곳, 기회를 주는 곳, 지자체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곳에서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사례들 또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원하는 곳, 관심 있는 곳에서 큰 시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팁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서울원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이에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여기에 아예 본사도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예전에 분양 당시에 국평이 막 평당 3,900만 원, 평당 4천만 원 이래서 뭐 13억 좀 넘어가고 이랬었잖아요. 그때도 많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곳에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호가가 7천만 원에서부터 대형 평수는 3억 5천까지 지금 피가 붙어서 나왔습니다. 서울시 화이트 사이트로 해서 여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밀어준 곳이거든요. 한마디로 여기가 예전에 현대자동차 뭐 출고 부지였다가 CJ 물류센터로 바뀌고 이런 곳을 49층 파격적으로 올려주니까 사업성 이렇게 나오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인센티브를 막 주니까 이득을 기업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땅값도 올라가고 주변의 시세가 이 기준으로 인해서 또 많이 올라갔죠. 아파트 줄 세우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 주변에 어떠한 또 시세 상승이 있었는지, 그리고 재건축, 투자할 물건은 어떻게 또 알아보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3년에 발표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청년, 청단, 혁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광운대역, 석계역 일대를 상업 기능을 연계해서 복합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명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곳에 지금 주택 개발도 하면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광운대역 쪽으로 올라가서 또 상업지구, 복합지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개 녹지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도시 계획에 이미 다 명시가 돼 있는 대로 착착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천과 연계돼서 이 일대를 개발을 밀어주겠다는 이러한 도시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 남측이 바로 석계역이고, 이 일대도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중이라고 또 돼 있고, 그리고 이 북측으로 올라가면 강원대역 나오면서 저기도 역세권 공공주택 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근에 연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준주거 지역인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발을 밀어준다는 것은 이 주거지 일대도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문구가 명시가 돼 있는데, 무엇보다도 거점 개발과 배후주거지 개발을 세트로 가져간다는 그런 도시계획 공식에 의해서 많은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가 중흥 S클래스 재건축 단지잖아요. 네. 건너편으로는 장위 뉴타운의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는 월계 동신아파트 재건축 완료 현수막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조합 이대로 진행 못한다는 그런 현수막 달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 영상 올리고 이랬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일대가 지금 성북구 장위 뉴타운 27년에 입주 예정인데, 그리고 이 일대 중흥 S클래스 지금 철거 2주까지 진행 중이고,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상에 이곳이 정비구역으로 또 지정이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월계 동신도 재건축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고, 장위 뉴타운 이 6구역인데 여기가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해서 평당 저기도 3천만 원 후반대에서 33평이 거의 한 13억 그렇게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때 잘 됐잖아요. 20몇 대 1 나오고. 그런데 성북구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서울원 아이파크 평당 호가가 막 4,500만 원 이상 지금 올라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상에 명시가 돼 있는 문구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또 서울시에서 계속 발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진행 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도시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면적당, 회배당, 재건축은 뭐 700만 원대, 재개발은 590만 원대 이 기준으로 맞춰서 사업성 보정을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 140% 정도 감안을 하면 평당 한 3,300 이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딱 그 장인 뉴타운 분양가 이거 거의 나오는 거거든요. 마지노선을 정해준 느낌인데요. 그렇죠. 거기까지 땅값 보정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임대세대 전부 일반 분양 전환 성과 나와 있잖아요. 현수막이 벌써 붙었군요. 12월 11일경에 네. 고시가 나온 내용인데 돈이 되는 도시계획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300억 원 사업성 개선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66세대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해줬잖아요. 이 조합의 이득을 챙겨주는 거죠. 사업성 보정 개수 조금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사업성 보정 개수 여기가 2.0까지 받은 거예요. 왜냐? 공시지가가 여기가 평당 1,200만 원 후반대? 서울 표준보다 현저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2.0 맥시멈으로 확 준 겁니다. 190%대 용적률을 217%? 그 정도까지 올려주면서 임대주택까지 아예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세대당 분담금이 어느 정도 지금 혜택을 볼수 300억 있을까요? 원이니까 네. 여기가 850세대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3,500만 원대? 그 정도에 지금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점 개발과 배우 주거지 개발 세트로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딱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주시하는 게 과연 이런 재개발 사례를 통해서 돈을 벌어간 사람이 있을까? 이제 확인을 해보면 2019년에 여기도 2층, 3층짜리 허름한 연립주택이었어요. 전용 면적 평당 막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에 팔렸어요. 21년, 막 2022년에. 그래서 2019년에 거의 2억 5천 정도에 사셨던 분이 7억 원의 보상을 받고 나가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곳이 바로 도시계획에 정합한 곳들 그런 곳들에서 단기간에 이러한 시세 차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갭 투자로 전세가 뭐 1억 5천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1억이나 1억 5천 투자금으로 뭐 3, 4배를 번 거거든요. 그럼 지금 동신 아파트는 23평형이 7억에서 8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에 지금 여기만 해도 평당 호가가 4,500만 원대로 지금 막 나오는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서울원 아이파크가 모습을 이제 막 드러내고 여기도 27년, 막 26년에 완성되고 입주자 사전 점검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면 또 동신은 시세 상승이 더 되겠죠. 도시계획에도 이 동신도 그렇고 이쪽 중흥 S클래스 재개발도 그렇고 공원을 만드는 거에 사활을 걸고 있더라고요. 여기만 해도 장인 뉴타운 푸르지오, 라디오스 이 주민분들이 이용할 이 녹지 공간 그리고 하천 주변 문화 공간 녹지축 보행로 서울시에서 트렌드를 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이천 주변으로 참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네. 서울시가. 이것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을 했던 구역인데 동신빌라 여기도 시세 상승 사례가 나왔잖아요. 2017년에 4억 원대에서 24년에 5억 4천 34평형이라서 기간 대비 이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지금 이런 곳들도 정비 구역 지정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네네.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곳인데 아, 근데 2023년 2030 도정계획에서는 예.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 바뀌었네, 그럼.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서집달에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내용 있잖아요. 네. 한번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해제된 곳도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장인 뉴타운의 위험이 보이는데 충분히 다시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임장을 해봐야 이런 것들도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가주정 추진준비위원회 현수막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보이지가 않거든요.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 투자를 해야 되겠다.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재개발이 실패해도 이중 안정장치 그러니까 다른 사업 방식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투자해야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만 믿고 사는 거는 나중에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투자는. 어반밸류님이 찾아주신 게 이 건물이죠. 네, 이 건물입니다. 토지는 약 110평 정도고 16억에서 29억으로 상승한 사례입니다. 2년 만에 지금 13억 상승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곳은 운영하는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상승 사례가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는 곳이잖아요. 예전 정비구역. 맞습니다. 그런 이슈로 잘 팔고 나오셨네요.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곳은 최근에 통합심의를 통과한 월계동 534 번지 일원인데요. 2012년부터 정비구역에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서집달 TV에서는 2021년경에도 이곳을 한번 다뤄주셨거든요. 이런 곳은 정비 사업이 필요해 보이는 곳이다. 하지만 투자로서는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고, 이곳이 1종, 2종, 7층 이런 곳들이 일부는 3종으로 종상향 되기도 했는데, 이 주변으로 영축산이 있는데 최근에 영축산 산길 보행로 구성 관련한 움직임이 또 나왔고, 서울에 또 중랑구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 동대문구도 그렇고 산 주변으로 이렇게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들을 건드리기 위해서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정비 사업을 밀어주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금강팰리스가 시세 상승 사례가 나왔다고 또 찾아주셨잖아요. 12년에 2억 1,500에 거래됐다가 그 네.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고 올해 8월에 3억 1,500에 거래가 되어서 1억의 상승을 봤습니다. 기간이 조금 아쉽네요. 아. 그래서 서집달에서 말한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게 또 이런 사례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서집달은 단기에 수익을 보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10년이라는 네. 세월은 너무 깁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언덕길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저쪽 올라가면 A2 구역이고 여기가 A1 구역으로 또 지정을 해줬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운데는 자율 정비구역으로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등산로에 관련된 상권이나 아니면은 빌라들이 지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이천변을 대대적으로 손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북선 신설 역세권이 될 수도 있는 이 월계동 재개발 구역, 가주정 추진 구역 또 돌아봤는데, 앞으로 거점 개발과 배우주거지 개발 세트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시세 상승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